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15-16세기 중앙유라시아는 현재 이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의 민족이 형성된 시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들 민족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몽골 제국 붕괴 후 몽골 초원을 차지한 오이라트와 오이라트 붕괴 후 다시 흥기한 칭기스 일족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중반 이후 중앙유라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롭게 대규모 민족 집단이 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르다리아 북방에서는 우즈벡이라 불린 유목민 가운데 일부가 독립하여 오늘날 카자흐의 기원이 되었고, 우즈벡은 시르다리아 남쪽으로 이주하여 우즈벡 민족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니세이강 유역에 살던 키르기즈인들도 이 시기에 남하하여 텐샨 북방에 자리 잡고 현재의 키르기즈인이 되었죠. 이런 일들은 모두 주치울루스의 붕괴 그리고 티무르 제국의 약화와 맞물려 발생한 현상인데,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집단의 명칭으로서 우즈벡이란 말의 기원은 논란이 많이 있지만 주치울루스의 칸이었던 우즈벡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는 학설이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치울루스가 지배자가 바뀔 때마다 바투울루스, 베르케울루스 등으로 다르게 불렸던 것처럼 몽골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울루스 수령의 이름을 따서 국가의 이름을 불렀는데, 우즈벡 칸은 3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치세했기 때문이죠.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주치울루스가 약화되자 아블하이르 칸이 일부 유목민들을 통합하여 우즈벡 울루스라 불리며 1431년 화레즘을 정복하고 시르다리아 중류의 시그낙, 사우란, 우즈켄트 등지를 장악하였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주치의 후손들 가운데 기레이와 자니백이 아블하이르 칸에서 분리되어 텐샨 북방의 모글리스탄 초원에 새로운 터전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우즈벡 울루스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카자흐라 불렸는데요. 카자흐 세력은 자니백의 아들인 카심칸 치세에 시르다리아 북방의 초원을 장악하고 그 이남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한편 아블하이르 사후 혼란을 겪고 있던 우즈벡은 그의 손자 샤이바니에 의하여 재통합된 후 1500년 그가 사마르칸트와 서투르키스탄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흩어졌던 유목민들이 그를 중심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그 기세로 1503년의 아으시 전투에서 모굴칸국에 승리하였고, 1507년에는 후라산의 거점인 바르와 헤라트까지 정복하였는데, 1510년 겨울 메르브 전투에서 샤이바니 칸이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약 덕분에 서투르키스탄은 이제 우즈벡의 확고한 터전이 되었죠. 한편 키르기즈는 원래 예니세이강 상류에 살면서 목축과 수렵을 하던 집단이었는데, 이들이 이때 왜 텐샨 북방으로 이주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추정이 있지만, 키르기즈인들의 서사시 마나스에는 그들이 칼마크의 에센칸의 공격과 학살에 직면하여 고향을 떠나 텐샨 지방으로 이주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의 남하가 1440에서 50년대 오이라트 에센의 압박을 피한 결과임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시드 아딘의 집사에 따르면 오이라트는 예니세이강 상류의 캠강 부근, 즉 원나라 시대에는 겸주로 알려진 곳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칭기스칸에 복속하여 혼인을 통해 부마를 배출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구육의 부인인 오굴 카이미시로 그녀는 오이라트 수령의 딸입니다. 몽골 제국 시대의 오이라트는 이렇듯 칭기스 일족과 두루 혼인 관계를 맺었는데, 북원이 붕괴하고 동몽골에서 칭기스 일족이 몰락하자 서몽골의 오이라트가 흥기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마침 영락제가 동몽골을 차지하기 위하여 오이라트의 새 수령 마흐무드, 타이핑, 바투 볼라드에게 왕작을 주어 세력을 강화하였는데, 마흐무드의 뒤를 이은 토곤이 다른 두 수령을 통합한 후 1434년 동몽골의 아룩타이를 죽이면서 몽골 전체의 통합을 달성하였습니다. 토곤은 칭기스 후손 중 톡토부카라는 인물을 명목상 칸으로 세우고, 자신은 타이시로서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토곤의 아들 에센에 이르러 오이라트의 세력은 절정에 달했는데, 그는 남쪽으로는 모굴칸국을 압박하여 실크로드의 거점 하미를 장악하였고, 동쪽으로는 내몽골과 만주 방면에 있던 우량카이와 여진을 복속시켜 장성 이북을 장악하였습니다. 강성해진 오이라트는 이후 명나라로부터 필요 물자를 획득하기 위하여 무역을 요구하였으나, 명나라가 무역을 통제하자 결국 군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이렇게 에센은 1449년 남하하여
대동, 적성, 요동, 감숙 등지를 공격한 것이고, 이때 명황제 영종이 환관 왕진의 말을 믿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토목보의 변을 당한 것입니다. 토목보의 변 진행 과정은 지난 북로 남해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세는 포로로 잡은 황제를 미끼로 교역상 요구를 관철하려 하였지만 명나라가 새로운 황제를 내세워 협상을 거부하자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1450년 영종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토목보의 변에 대한 에센의 일처리 방식은 오이라트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1453년 그가 명목상 내세우던 칸마저 살해하고 스스로 칸을 칭하며 즉위해 버렸습니다. 이는 칭기스 혈통을 중요시하는 몽골인들의 정통관념에 배치되는 일로 결국 그는 그해 살해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이라트의 패권은 무너지면서 칭기스 일족의 주도하에 동몽골이 다시 흥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센이 피살된 10년 후인 1463년 태어난 다양칸은 약화된 동몽골을 통합하여 모두 6개의 만호를 자식들에게 분봉한 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칭기스 일족의 중시조라 할 수 있으며, 다얀이란 명칭 또한 대원을 음역한 것으로 몽골 제국의 정통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통일을 간략히 살펴보면, 에센이 살해된 후 혼전을 거듭하던 몽골 초원에서 1487년 바투문케가 다양칸으로 즉위하였고, 그는 곧장 명나라의 북방을 약탈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다양칸은 자신의 지배하에 들어온 몽골인들을 모두 6개의 만호로 재편하여 좌익에 차하르, 우량카이, 하라이 세 만호를, 우익에 투메드, 오르도스, 윙시에부의 세 만호를 각각 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립된 6개 만호 체제는 이후 몽골 유목민의 기본적인 정치 구조가 되었습니다. 알탄칸은 다양칸의 셋째 아들 바르스 볼로드의 둘째 아들로 부친의 뒤를 이어 1532년 투메두부를 차지한 인물이었습니다. 알탄칸은 1534년부터 명조정에 조공사절단을 보내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명나라는 계속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1542년 그는 명나라 북방에 대한 대대적인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1550년에는 북경에 내려와 도성을 포위하는 경술지변까지 발생하였죠. 경술지변의 내용 역시 지난 북로 남해편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탄칸은 경술지변 이후 명과의 무역을 꾸준히 요구하는 한편 필요 물자를 자체 공급하기 위하여 1561년부터 현재의 후호트 부근인 내몽골 풍주천에 한인촌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약 20년 후에는 그 인원이 10만에 이르렀고, 몽골인들은 이 정주 집락지를 바이싱이라 불렀으며, 그 구성원들 중에는 명예 반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백령교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주 집락지가 생긴 이후에도 알탄칸의 변경 약탈은 지속되었기 때문에 명나라는 이를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었고, 결국 1571년 양국은 화의를 맺어 알탄칸이 순위왕에 책봉되면서 명과의 조공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명나라는 기존의 폐관절공 정책을 중단하고 무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15, 16세기 중앙유라시아 초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